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얼티밋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입하고 있는 얼티밋 프리스비 3차시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들 1, 2차시 잘 보고 여러분들 답변 많이 잘 해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얼티밋 프리스비가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 실제로 이 디스크를 가지고 연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이 현재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 집에서 제가 보여준 영상을 연습하고 싶어도 이 디스크가 없어서 아마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이 디스크를 뭐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비싼 몇십만 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5,000원 정도 수준에서 2만 원 안쪽에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데 하나당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오게 되면 반드시 이 디스크를 사용하게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영상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연습하는 거, 심상훈련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마음속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이 디스크를 어떻게 잡고 내가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디스크를 잡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날려야지, 이런 방식으로 던져야지 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나와서 이걸 잡고선 할 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디스크를 어떻게 던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백핸드와 포핸드의 기본적인 개념만 우리가 나갔었는데 이것을 변형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던지는 방법들도 제가 다양한 시범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부분, 연습하는 동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자, 지금 연습하는 장소로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단 디스크의 기울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울임. 자, 디스크에 대한 기울임이 여러분들이 디스크를 어떻게 기울이냐에 따라서 디스크가 변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디스크를 평행으로 던진다고 했을 때 이것을 백핸드로 던지던 포핸드로 던지던 상관없습니다. 그냥 평행으로 간다는 가정하에 그냥 평행으로 던지면 말 그대로 평행으로 갑니다. 물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약간씩 휠 수는 있어요. 바람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마그누스 효과에 의해서 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평행으로 던지면, 플랫으로 던지면 똑바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스크가 특이한 점이 디스크는 기울어진 방향에 따라서 디스크의 이동 방향이 바뀝니다. 즉 디스크가 지금 보이는 왼쪽, 여러분들한테 오른쪽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왼쪽이 기울어지면 디스크는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기울이면 오른쪽으로 휘게 됩니다. 앞을 기울이면 어떻게 됐어요? 기울어진 방향이 앞쪽이니까 그냥 바닥으로 들어가겠죠. 위를 너무 들면 공중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디스크는 기울임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쪽 방향으로 휘게 되어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울어짐은 여러분들이 평행으로 던지는지 안 던지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도 쓰이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휘어서 던지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얼티밋 경기를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봤는데 거기선 대부분 이렇게 멋있는 동작 위주로만 나왔지만 실제로 얼티밋 디스크에서 한 점을 내기 위해서는 수십 번의 패스가 이루어지는데 이 패스가 기울임을 이용한 패스가 대부분입니다. 서로 약속된 동작 하에서 기울임을 줘서 던지는 거예요. 또는 날아가고 있는 이 디스크의 기울임에 따라서 이 디스크가 대략적으로 어디로 가겠구나라는 걸 예측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비 입장에서도 이 디스크의 기울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던지는 사람도 내 목적에 맞게 디스크를 기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평행으로 던지는 거는 어느 정도 됐다는 가정 하에 이제 기울임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울임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화면 저쪽에 보이는 저 정문 쪽 체육관에 들어오는 출입구 쪽 그쪽 방향으로 지금부터 휘어서 던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건 백핸드로 던지는 거 위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자, 백핸드로 던졌을 때 제가 기울임을 양쪽으로 다 줘보겠습니다. 평행도 있을 수 있고 좌, 우 다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그냥 플랫으로 던지면, 물론 플랫으로 던져도 일정 거리를 가다 보면 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내가 플랫으로 던졌지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휨은 발생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휘게 던지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랫입니다. 자, 다음은 왼쪽으로 휘어 던지는 거. 이거를 우리는 하이저라고 얘기합니다. 백핸드 기준으로 해서 내가 내 몸 쪽으로 안쪽으로 기울이는 것. 몸쪽 안으로 기울이는 것. 내가 던질 때 내 몸과 관련된 쪽을 기울여서 던지는 걸 하이저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기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울어진 방향으로 가겠죠. 그쵸? 근데 내가 지금 가운데로 던지고 싶다면 약간 가운데에서 오른쪽 기울임을 미리 예측해서 던져줘야 기울어지는데, 지금은 기울임으로 인해서 휘는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자, 다음에 반대로 기울여 볼 거예요. 반대로. 자, 내가 백핸드 기준일 때 바깥쪽 내 몸의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우리는 에나이저라고 얘기합니다. 에나이저. 용어 정도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에나이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운데로 던진다는 가정하에 약간 계산해서 던져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게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핸드로 하이저, 에나이저를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핸드로. 자, 일단 우리가 포핸드는 이렇게 던지죠. 그럼 이쪽으로 제가 서야겠네요. 자, 다시 찍을게요. 자, 이번에는 포핸드로 하이저와 에나이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쪽에 섰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바뀌었죠. 포핸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던지는 부분을 가운데로 두기 위해서 제가 이쪽으로 과감하게 빠졌습니다. 자, 포핸드 이렇게 던지는 거, 똑바로 던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포핸드도 똑같아요.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이 포핸드에서 내가 안쪽, 나의 몸 쪽으로 기울이는 걸 하이저, 바깥쪽으로 기울이는 걸 에나이저라고 얘기해요. 하이저, 에나이저. 큰 의미는 없어요.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사실. 하지만 오른쪽, 왼쪽 기울인다는 방법 자체는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은 평행으로 던지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봤겠지만, 자, 평행으로 던집니다. 자,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제가 제 몸 쪽에서 안쪽으로 휘어 던질 겁니다. 휘어서. 자, 그러면 저쪽 방향으로 던져야겠죠? 자, 의도적으로 휘어서 갑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기울인 겁니다. 반대쪽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쵸? 보세요. 제가 화면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던지고 빠지겠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 잘 보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백핸드로 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우리가 백핸드로 하이저를 구사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하이저라고 하면 언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 몸쪽 안쪽으로 기울인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라운드 바운스라는 겁니다. 그라운드 바운스. 자, 여러분들이 하이저로 휘어 던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술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라운드 바운스라는 건 일단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셨죠? 바닥에 맞고 그대로 떠오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낮게. 지금 휨이 있었는데, 보셨죠? 자, 지금 같은 이런 기술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울임이 정확해야 됩니다. 기울임이. 자, 기울임이 정확해야 되는 소리는 여러분이 어떤 정확한 기울임으로 바닥을 향해 던지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물론 이렇게 맨질맨질한 체육관 바닥에서는 기울임이 조그만 형성돼도 뜨긴 하는데 이런 잔디라던가 또는 운동장에서는 반드시 어떠한 특정한 기울임이 있어야만 떠오르게 됩니다.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더 바닥에다가 제가 카메라를 옮겨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앉아 있는 이유는 이게 바닥에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닥과 좀 친숙하게 앉아 있게 됐습니다. 제가 혹시 얼굴이나 어떤 신체 일부분이 잘려 있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바닥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바닥에 놓여 있는데 지금 전진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에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저쪽 방향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던진다는 소리죠. 이랬을 때 어떤 방향을 띄어야 하냐. 우리가 하이자라고 그랬으니까 몸 쪽에 기울어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기울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이 기울임은 상관없어요. 거의 바닥과 전체가 다 바닥에 닿거나 하지만 않으면 조금만 떠 있으면 더 예쁜 동작이 나오긴 합니다. 기울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울어진 방향 쪽으로 휘어가게 되어 있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바닥면에 완전히 닿지 않는 약간의 띄움, 또는 조금 더 완전히 90도면 거의 안 가고요. 요 90도에서 0도 안쪽에 어느 각도도 상관없으니까 그 각도만 유지하시면 돼요. 즉 내가 회전시킨 디스크가 기울어진 방향 요쪽 한쪽만 바닥에 맞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요렇게 맞아야 뜹니다. 내가 백핸드로 던지면 이렇게 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바닥에 한쪽 부분만 맞으면 돌아가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뜨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요거를 생각해서 느린 동작 또는 좀 멀리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바닥으로 던진다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바닥으로 팡 내리꽂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디스크가 위에서 아래로 그냥 내리꽂게 되면 디스크의 옆면이 닿아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봤을 때 딱 정확히 옆면이 바닥에 딱 닿아야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면 옆면이 닿지만 어디도 같이 닿아요? 앞면과 옆면 사이에 있는 요 모서리 요 모서리는 한 10시 방향쯤 되겠죠. 한 10시, 11시 정도 방향 되는 것도 같이 맞아요. 그러면 바닥에 끌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맨질맨질한 것은 뜰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칠은 바닥면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라앉아버려요. 지직 되면서 그냥 바닥을 긁고 가게 됩니다. 뜨지 않고. 반드시 옆면 9시 방향. 내가 이 디스크를 정확히 바라봤을 때 내 이 디스크의 9시 방향. 9시 방향만 정확히 바닥에 닿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거를 정확히 닿으려면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안 되겠죠. 즉, 그냥 던져야 돼요. 그냥 던지는데 그 디스크가 가는 방향 자체가 약간 내가 출발한 데보다 아래쪽을 향해서만 가다 보면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바닥에 닿게 돼 있습니다. 그 순간이 여기가 닿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의도적으로 거기를 닿게 하는 건 기술적으로 좀 뛰어난 학생들은 가능하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천천히 가다가도 천천히가 아니라 천천히 어느 정도 가다가도 지면과 만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기울임을 유지하고만 있다면 반드시 맞고 뜨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동작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우리가 어차피 기울임을 이렇게 주라고 그랬으니까 한 45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두세요. 그냥 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대로 출발을 해서 내가 그 바닥에 닿고자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멀면 멀수록 사실 더 예쁘게 잘 나오긴 하지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만큼 또 높이 뜨고 멀면 멀수록 낮게 깔리는 그런 현상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어느 정도 그 생각한 부분을 향해서 그대로 놓는 겁니다. 바로 앞이 아니에요. 적어도 한 4, 5m 정도 거리까지는 이게 날아가다 바닥에 닿아야 돼요. 이렇게 그죠? 지금은 그냥 회전도 많이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예 두 개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부분에서 그대로 여기서 놓는 거예요. 여기서 놓는 거예요. 자, 높이 뜨진 않아도 뜨죠.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는 얼티밋 우리 연습할 때 같은 손, 같은 다리가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세가 낮아지죠? 그러면 훨씬 더 낮게 던질 수가 있게 됩니다. 낮게. 여기서 각도만 조절해 주시면 된다 소리예요. 어느 정도 낮게 빵 하면 훨씬 더 예쁜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세요. 자, 이번에는 포핸드 그라운드 바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포핸드 그라운드 바운스. 자, 포핸드에서 그라운드 바운스는 백핸드와 마찬가지로 한쪽 방향이 바닥에 닿아야 돼요. 한쪽 방향이. 포핸드 그라운드 바운스는 백핸드하고 같은 오른손을 사용하는 건 맞지만 돌아가는 회전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정면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오른손, 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오른손일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몸 쪽을 기울이라고 그랬어요. 몸 쪽에 있는 거. 그렇죠? 왜냐면 회전이 이렇게 도니까. 근데 포핸드로 던지면 회전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같은 쪽에 닿으면 바닥에서 먹어버립니다. 바닥이. 얘를 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깥쪽에 닿아야 돼요. 즉 포핸드와 백핸드는 서로 회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바닥에 닿는 부위도 다릅니다. 자, 지금처럼 내가 이쪽 방향으로 던진다고 했을 때 백핸드는 어떻게 했어요? 이쪽을 기울였었죠. 그렇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포핸드는 회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쪽을 기울여야 돼요. 여기가 바닥에 맞는 원리 자체는 똑같아요. 그냥 단순히 내가 어느 방향을, 백핸드는 여기, 포핸드는 여기, 백핸드는 여기, 포핸드는 여기, 이 차이만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한번 정면으로 던지는 거 보고 나서 옆에서 던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굉장히 많이 떠오르죠? 그렇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처럼 기울임을 조금 덜 주면 앞으로 정확히 나가죠? 그렇죠? 만약에 기울임을 굉장히 많이 주면 기울어진 방향이 이쪽이니까 저쪽으로 많이 휠 거예요. 저쪽으로. 자, 보세요. 휘어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기울임 방향에 따라서 높이도 다 조절이 되고 또 회전 방향, 이동 방향도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동작은 바닥에 닿지 않고 떠오르는 거예요. 바닥에 떠오를 수 있는 게 그라운드 바운스도 있고 에어 바운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에어 바운스는 바닥에 닿지 않고 공중으로 떠오르는데 이 궤적 자체가 그라운드 바운스처럼 확 뜨지는 않아요. 내가 보통 던지면 그냥 평행으로 날아가거나 그냥 처음부터 위로 상향을 통해서 가요. 보통.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 하향을 향해 가는 듯 하다가 떠오르는 거예요. 즉 옆에서 보면 이렇게 가다 뜬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지금 바닥이 여기 있다 그러면 바닥에 맞고 뜨는 게 아니라 바닥에 닿지도 않았지만 바닥을 향해 가다가 떠오른다는 소리예요. 자, 지금 같은 그 궤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백핸드를 굉장히 잘 던질 때부터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초보니까 오히려 더 빨리 늘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쥐는 법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쥐는 법. 쥐는 법은 우리가 백핸드 쥐는 거랑 똑같이 쥐입니다. 똑같이 쥐는데 예전에 제가 설명할 때 이 빗살무늬 안쪽으로 손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빗살무늬 안쪽으로 손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좀 유리합니다. 물론 이게 익숙해지면 어느 손에 놓고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안쪽으로 더 들어가요. 그러면 안쪽으로 말아줬던 손이 바깥쪽으로 좀 밀려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잡아준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디스크가 하늘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디스크 기울임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쪽으로 던진다고 하면 디스크는 뒤에가 기울어져야 하늘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어 올리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올리면 그냥 하늘로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는 거고, 지금처럼 아래로 향해서 가다가 떠오르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부터 디스크 자체를 약간 아래로 던져줘야 돼요. 그런데 던질 때 내가 아래로 이렇게 또 아래 방향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앞에는 들고 던지는 거예요. 앞에는 살짝 들고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스크 자체가 약간 하향을 그리다가 디스크의 기울임이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떠오르게 됩니다. 자, 요런 방식이에요. 요런 방식.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웨이브를 이렇게 그린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웨이브를 그리면서 던지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늘로 올리려고 할 때 이 손목의 회전까지 같이 주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에어바운스를 하라 그러면 대부분 에어바운스가 안 되고 이렇게 하이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손목이 꺾이다 보니까 아래로 향해서 왼쪽으로 휘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우리가 짜장면 만드는 수타 짜장면이나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해요? 팡! 팡! 이렇게 칩니다. 팡! 지금 똑같아요, 이것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수타 짜장면을 친다라는 그런, 면발을 친다라는 느낌으로 마지막에 탁 꺾어주는 느낌을 살짝만 주시면 디스크는 반드시 내가 손 잡고 있는 쪽 위에 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디스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볍거든요. 내가 조금만 줘도 내가 앞에를 들고 뒤에를 눕힐 수가 있습니다. 자, 던질 때, 자, 요렇게. 자, 던질 때, 요렇게. 자, 느린 동작으로 보면, 요렇게 가다가 올린다는 소리예요. 자, 올려간다는 소리예요. 올려간다는 소리. 아마 처음에는 조금씩 이쪽 방향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떠오름이 굉장히 경쾌하게 뜨진 않아요. 물론 굉장히 고단수들은 뛸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 게임 때 굉장히 많이 쓰긴 하지만 이걸로 무슨 큰 기술을 만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이렇게, 자, 이렇게 간다는 소리.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쭉, 자, 쭉. 그러면 직접 동작을 보겠습니다. 자, 에어바운스. 자, 이번에는 해머샷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머샷. 자, 이 해머샷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포핸드, 백핸드, 자, 이거보다 더 위쪽, 내 머리 쪽에서 형성이 되는 그런 샷입니다. 머리 쪽에서. 우리가 포핸드 들 때 옆으로 던져서 되게 힘들었죠. 그럼 내가 야구공처럼 이렇게 던지라고 한다면 상당히 편하겠죠.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편안함을 여러분 유도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 궤적 자체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 못 던지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또는 잘못 던졌다 할지라도 포핸드, 백핸드로 던지면 결국에는 여기 보이는 뭐랄까 써있는 요 윗면 있죠. 윗면이 위로 가고 이 움푹 들어간 쪽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보통 아무리 못 던져도, 그쵸? 굴러가든 뭐하든 결국 이렇게 떨어지는데, 해머샷은 반대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나서 뭐 튀임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떨어지는 위치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즉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를 다른 말로 업사이드 다운이라고도 해요. 위아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던지는 게 우리가 망치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해머샷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 해머샷은 일단 잡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잡는 법은
포핸드랑 똑같아요. 포핸드랑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포핸드랑. 물론 이거를 뭐 이렇게 져도 상관없고 어떻게 져도 상관없지만 손가락이 2개 들어가든 하나 들어가든 뭐 3개 들어가든 뭐 상관은 없는데 솔직히 4개는 좀 힘들고 한 2개가 가장 적당합니다. 2개로 던질 때 자 정면에서 보면 말 그대로 이렇게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이. 야구공 던지는 거랑 똑같이. 그런데 이렇게 던지게 되면 얘가 그냥 직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던질 때 던지는 모습은 여기서 똑같지만 던질 때 약간 휘어서 요 방향으로 던집니다. 제 얼굴 보시면 보이겠죠? 자, 던질 때 요 방향으로 던지는 겁니다. 요 방향으로. 요렇게. 옆에서 보면 요렇게. 내 머리 뒤쪽을 스쳐 지나가는 듯하게. 그러면서 약간 옆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약간 옆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던져주는 게 해머샷인데 여기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거를 그냥 야구공 던지듯이 그냥 던져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손목 스냅을 이용하다 보면 이게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요. 바닥에 그냥 내리꽂는 소리죠. 그래서 끝나는 위치가 배드민턴처럼 내 머리 위에서 끝나야 돼요. 즉 여기서 끝나야 돼. 여기서. 잘 안 보이죠? 자, 여기서 끝나야 돼. 여기서. 근데 이거를 앞으로까지 가지고 오면 반드시 바닥에 받게 되니까 이걸 반드시 내 머리 위에서 끝나야 됩니다. 머리 위에서. 모든 샷은 머리 위에서 손목 스냅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 몇 번 던져보시다 보면 알아요. 자, 끝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의 기울임, 윗부분이 아래로 향하는 45도 정도 각도. 이것도 각도 조절에 따라서 떨어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요거의 궤적은 특이하게 하늘을 이렇게 날리게 되면 이렇게 날아가다가 평행을 유지하다가 회전을 하고 있겠죠? 평행을 유지하다가 기울어진 방향 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떨어지긴 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던지는 건 대부분 올라갔다가 그 왔던 거리만큼 보통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얘는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던지고 나면 쭉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뚝 떨어지진 않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던지는 것보다 훨씬 더 안 가서 떨어져요. 덜 가서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똑 떨어뜨려 줘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 또는 우리가 얼티밋에서 앞에 수비가 있을 때 너무 수비를 잘 봐서 내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백핸드 포핸드로 주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다 잘 막을 때는 내가 위로도 던져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이 점프해도 이걸 못 잡거든요. 웬만해서는. 위로도 던져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느 위치에 똑 떨어뜨려 주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던지는지에 대해서 정면으로 한번 먼저 보시고 이쪽으로 던지는 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측면으로 한번 던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지금 던지는 방향은 저쪽. 자, 저 농구 골대 방향으로 던지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농구 골대 방향으로. 자, 떨어지는 궤적이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자, 농구 골대 방향으로 다시 한번 농구 골대 방향으로 던질게요. 자,